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5월 8일 토요일에 어버이날에 방송할 내용입니다. 모두 훌륭하게 키운 사랑스러운 자식들한테 카네이션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는 현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모두 행복감에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제 김웅이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죠. 뭐 항상 하는 이야기를 김종인 어르신께서 하셨는데요. 고고TV에 간혹가다 들어오셔가지고 엄마 뜨거라 뭐 이런 방송이 있어. 다른 우파 유튜버 가면은 전부 다 그냥 김웅, 이준석, 김종인을 갖다가 막 비난하는 내용만 하고 그러는데 고고TV에 들어가도 뭐 이런 방송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고고TV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김웅이가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나이 50이니까 김웅이가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죠. 근데 초선이고 국힘과 민주당, 국힘 대 민주당 그리고 국힘 내부에서 정치공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를 출마를 했고 선언을 했고 한 거랑 마찬가지 이준석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래에 대해서 혁신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스스로 정치공학에 매몰된 이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가? 그렇죠. 초선이고. 근데 이준석은 아주 강직합니다. 줏대가 강해요. 그러니, 문재인도 도움을 받았고, 문재인이가 무서워하고, 민주당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김종인 씨를 찾아가서, 쪽집게 가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성사가 됐나 봐요. 그 김종인 씨를 이상하게 표현하신 분들은 아직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김종인 씨는 60년을 한국 정치 현장에 있던 분입니다. 언제 한번 특강을 할 텐데요. 제가 특집을 한번 찍을 텐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준석과 김웅의 반란, 젊은 친구들의 반란이 솔직히 김웅이 너는 야 젊지는 않다. 나이 70년생이니까 50이 아니냐. 그러다 초선이니까 젊다고 치자. 그리고 말하는 것도 젊다. 그래서 젊다고 치자. 이 이준석, 김웅의 이 당대표 선거 출마에 의한 국힘의 반란, 국힘에 대한 반란인데요. 여기서 김종인 씨가 외곽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방송할 거야. 우파 유튜버들은. 그리고 신문 찌라시들도 그렇게 나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김종인 씨를 보는 입장은 이분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정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인생을 살아온 분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가 무너질 때 야권을 도왔고 또 야당이 무너지면 여권을 도왔고 이런 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준석하고 김웅이가 젊은 바람을 일으켜 구태에 사로잡힌 그 덕지덕지 먼지도 많이 묻었고 덕지덕지 이상한 딱지가 많이 묻은 거예요. 국힘은 솔직히 민주당 저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저것들은 4년 만에 이렇게 두껍게 묻었어. 근데 국힘은 종기가 많이 나 있어요. 온몸에. 그거를 치료하고 그거를 혁신시키려고 김웅이와 이준석이가 당대표에 도전하니 김종인 씨가 뒤에서 뭐 조정을 한다. 또는 김종인 씨가 공작을 부린다. 안 봐도 뻔해. 우파 유튜버들. 그게 아니고 이 조직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건요. 미래 세대의 진출이죠. 미래 세대들이 또는 사람이 바뀌어야지 당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는 거다. 이런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종인 씨고 고고TV도 4.7 보선 끝나고 줄기차게 2030과 중도층은 공략에 들어가고 있어요. 몇 명 안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성공할지는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준석과
김웅의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게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는 당원 투표잖아요. 국힘의 당원이 권리당원이 한 35만 명 정도 되나 봐요. 그 35만 명의 70%가 TK에 있어요. TK에. 그러니 힘들죠. 근데 TK 쪽에서도 왜 보수가 이렇게 괴멸이 되고 자랑스러운 박정희 성장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패배당하는가 하는 보수를 계획하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젊은 당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내지 한 달 정도가 남았을 텐데 당대표 선거가 국힘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 룰을 바꾸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당원 투표가 70%인데 그걸 좀 줄이는 게 문제인데 거기서 국힘이 변하나 안 변하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힘들어요. 집단 대표제로 가면은 김웅이가 들어갈 일이 많죠. 이 김웅이하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먹은 그 우파 또는 그 유튜브를 말하는 게 우파 유튜버 또는 그 아래 따라다니는 20만 30만 30대들 돈벌이 우파 유튜브를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개혁적인 국민들이나 2030이나 중도들이 특히 나 같은 나이 먹은 꼰대도 이준석을 갖다가 지지를 하는데요. 이게 그 삼각동맹이 아니고 김종인 씨가 외곽에서 이준석과 김웅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 김종인 씨는 큰 그림을 지금 갖고 있고 판을 한번 다시 짜면서 엎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젊은이로 이준석이나 김웅이로 바뀌면은 그거만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봄이 와야 꽃이 피는 것이지 꽃이 핀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을 바꿔야지 봄 같은 환경을 바꿔야지 국힘에서 대권 주자나 정치인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힘 애들은 뭡니까? 황교안의 복당 문제, 홍준표의 복당 문제, 황교안파의 대권 도전 문제, 재도전, 홍준표의 복당 문제, 안철수의 합당 문제. 걔네들 들이면 걔네가 꽃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한계라는 거죠, 국힘이. 그러면서 모두 통합하자 하면서 또 윤석열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응?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김종인 씨가 김웅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응? 당이 반드시 변화해야 되고 당이 변화하는데 새로운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은 없다.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아니 마크롱 하면서 마크롱은 30대 프랑스 대통령이 됐는데 마크롱은 안 들어가고 나서 60대 70대 꼴통들만 드리겠다는 국민의 힘이 그게 무슨 계획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꼰대 기질이고 그게 보수의 한계예요.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 웅아. 지금까지 너무 얌전했다. 세게 밀어붙여라. 누군가의 개파, 꼬봉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자기만의 정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웅이한테. 웅이 멋있어. 그런데 지금 김종인 씨가 정치를 할 때 보면 말이죠. 개파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인물이라는 거예요. 박근혜의 비대위를 할 적에도 비대위원 6명인가 있었죠. 이준석이하고 김종인 씨만 남았었어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죠? 이상도는 날라갔고 그런데 그때도 공천을 주도했는데 자기 개파가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 가서 20대 공천을 주도했음에도 한 명도 없어요. 김종인 씨 개파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데 자기 정치 세력을 갖다가 한 명도 안 심어놓고 나왔어요. 요번에 국힘에서는 뭐 공천을 안 했지만은 한 명도 없죠. 만약에 4.15 총선 때 김종인 씨가 공천을 주도했다면은 황교안이가 김용을 끌어들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국힘 내부에서 이거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김종인 씨를 갖다가 공천위원장과 비대위장으로 모시자 했을 적에 황교안이가 반대했고 극성 국어 우파 유튜버들이 그걸 반대한 거 아닙니까? 참패를 했죠. 결과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김종인 씨는 국힘 내부에 자기 세력을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파들이나 뜰치기 평론가들이 김종인 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한 사기다. 사기적인 발언이다. 또한 웅이가 유승민에 의해서 정계에 진출했으므로 웅이는 이준석계 아니 웅이는 유승민계다. 유승민계가 어디 있어요? 유승민에 의해서 개혁적인 보수를 기치하는 애들이 몇 명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쉽게 말하면 MB계예요.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이가 그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이가 원내 대표를 할 적에 쫓아낼 적에 걔가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쫓겨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유승민계다 이러는 사람. 이준석이 어떻게 유승민계야? 유승민 그 사무실에 가서 인터넷 하고 유승민계가 되나? 이준석이는 박근혜계죠. 친박계죠. 쉽게 말해서. 그죠? 박근혜가 키즈로 키운 애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정치를 위해서 키즈로 키운 애가 3명 있었죠. 이준석이하고 손수조하고 또 이상민인가? KBS 아나운서 김영 누구야? 걔랑 결혼해가지고 이혼 당하네. 이준석이 뿐이 하나는 살아남았죠. 손수조는 뭐 하는지 몰라. 애기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준석이야말로 박근혜계다. 그래서 우파들이 공격하는 거 보면은 같잖아 나는 그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 보면 내가 이런 말을 갖다가 대권 찾아올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럼 대권 우리가 찾아오면은 총선에서는 우리가 압승의 분위기로 가면은 그때는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 못 한다고 그것들이. 지금 저도 계속 그러지만은 지금 보세요. 김무성이, 홍준표, 그 다음에 당내에 김기현이, 주호영이, 또 나경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들끼리 공작을 하면서 작당을 하고 있어요. 당대표는 주호영이나 나경원의 둘째로 간다. 그렇죠? 새 인물들이 아니죠.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일부 세력이 다 짜놓고서 미리 다 짜놓고서 국힘을 장악하려고 한다. 맞는 소리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영남당으로 돌아가자. 한국당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김기현이 같은 경우는 원내 총무 김기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요. 그 친구는 꼼꼼하고 판사적인 역할뿐이 안 돼. 전략도 구소 못하고 리더도 안 돼. 원내대표니까. 그 다음에 당대표는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 둘 중에 하나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받고 치고 올라가고 김웅이가 도전하는 것은 대단한 계획의 바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영남 홀대로 이러는데 아니 누가 초선 애들이 영남 홀대로 영남당이면 안 돼요 이런 말이 한 적이 없잖아요. 지들도 영남 출신이 많은데 초선들도 그렇죠. 대부분 영남 출신이에요. 초선들이 특히 비례대표 딴 애들을 영남 세력들의 영향에 받아서 비례대표 초선이 됐고 부산에서 초선들이 많이 당선됐죠. 서울에서는 윤희숙이 하나뿐이었고 태영호 걔는 좀 제끼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영남의 터전을 받고 있는데 영남당이라는 게 창피하고 영남당을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영남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하자. 늙은 꼰대들은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발언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다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국힘 초선들이 내가 계속 국힘 초선들 형편없다 그러지만은 국힘 초선 애들이 저 더블 미친당 초선들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리고 발언도 훨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국힘 초선들이 해요. 그러니까 국힘 너희 꼰대들은 그만 좀 하고 초선들을 키우고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래 이것들이 정진석이도 그렇고 영남 애들도 그렇고 조경태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왜 영남당이 문제 영남 홀대론을 갖고 나오느냐 이런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지들끼리 오히려 구렁텅이로 더 들어가는 거라고. 공학적으로 자꾸 영남 비영남으로 가는 게 이 꼰대들이라니까. 정진석이 주호영이 이런 애들이라니까. 그걸 딱 틈새를 보고 들어올리는 나경원이 이런 거라니까. 솔직히 말해서 영남이 어디 갑니까? 지들끼리 스스로 영남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중진들이라는 애들이 주호영, 정진석, 나경원, 홍준표 이런 놈들이. 홍준표도 뭐 영남당이 어딨어? 영남당이 왜 홀대하느냐? 지들끼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초선들은 그 의미가 아니고 영남당 우리가 본토를 갖다가 뺏길 수는 없다. 개혁하라. 꼰대들 국민들한테 혐오받고 국민들한테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만하라. 이거 아니에요. 털을 갈아라. 그런 새 씨앗을 뿌리면은 더 싱싱한 열매가 나오고 정권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인데 이것들은 이 홍준표, 주호영, 나경원, 정진석, 뭐 조경태 이런 놈들은 계속 우리가 어때서 영남당이 어때서 이러고 있으니 스스로 지는 모해를 판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지금 공학에 얽매여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원칙을 지키고 쉽게 가면은 풀릴 것이다.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다른 편을 또 찍을 텐데요.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를 놓쳤다. 김종인 씨가 하는 말이 5월 중순이라고 얼마 전에 그랬죠. 윤석열의 등장을.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5월 말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5월 말 6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선택지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다. 시간을 조금 더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국힘이 당대표 선거를 잘해서 변한 모습을 보이면은 대선에서 또 원칙만 지키면 누가 후보가 돼도 이길 수 있다. 맞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지. 원칙이 지금 없어. 국힘들은. 지들이 자강을 하면은 지금 유승민하고 원희룡이 남았으니 그 친구들하고 몰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친구는 팽시키고 홍준표 복당에 안철수 복당에 윤석열 잡아 이것뿐이 없잖아요. 누가 밀어? 그 윤석열이가 중앙에서 깃발을 꽂거나 김종인 씨하고 연합을 하면은 우린 그럼 김동연이하고 최재형 모실까? 웃기는 소리야. 그게 웃기는 소리야. 윤석열이 중원에서 깃발을 꽂고 김종인 씨를 갖다가 멘토로 모시고 치고 나갈 적에 최재형, 김동연이도 그건 대통령급 아니에요. 최재형, 김동연이는 미쳤다고 국힘에 들어가? 차라리 민주당 가서 하지. 그 친구들은 윤석열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을 가지 국힘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깃발을 갖고 시치고 시할 적에. 최재형하고 김동연이가 언제 공개적으로 문재인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크게 사표를 던지면서 저항을 하는 거 봤어요? 그래 헛꿈을 꾸고 있다는 거야. 국힘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리더가 없어서. 누가 리더가 되든 안 돼요. 국힘은. 대권 싸움이지 않습니까? 대권 이제 11개월 남아서 10개월 남아서 어떻게 할까 10개월 동안. 모든 게 대권 주자한테 권력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국힘 애들은.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나와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도 안 했고 웅이 만나가지고 윤 총장에서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난 관심이 없다. 항상 이렇지. 난 관심 없어. 난 정치 안 해. 난 잊어줘 그러는데 항상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정치의 중심이었었어요. 김종인 씨가. 그저께 SBS에서 나와서 하는 말 보세요. 노민을 나 도와달라고 몇 번 찾아가서 내가 멘토했다. 광주에서 2위를 해야지 당신이 대권을 갖고 올 수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올 수 있다.
그때 2인자가 1인데 2인자를 꺾을 수 있는 길은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1등을 하더라. 자기도 놀랐다. 근데 민주당의 유인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 정치 원로라는 애들이 김종인 씨 말이 틀렸다. 노무현이는 김종인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럴 적에 노무현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알아요. 김종인 씨가 모든 대통령의 초기 멘토를 하거나 마지막 멘토를 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김웅한테 조언을 계속 해줄 거냐 하니까 조언은 무슨 조언을 해? 난 당에서 나와서 편안한 사람이 됐어. 난 머릿속에 말이야 좋은 그런 거 없어. 이랬또. 근데 왜 자꾸 나오시냐 이거야. 그죠? 정치에서 완전히 끌으려면 초에 묻히고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죠. 항상 이분은 그 네이버 댓글 달고 우파이들이 하는 거 보면은 늙은이 김종인이가 말이야 대권을 하려 그런다. 대권 가지고 하려 그런다. 내각제 개헌을 하려 그런다. 내각제 개헌은 말이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체성으로 내각제가 대단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강력한 1인 체제인데 이쪽에서 내각제로 가면 혼란이 일어나요. 항상 정변이 일어나고 그래 강력한 대통령제로 갈 수뿐이 없는데 이 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의 권한을 좀 빼야 되고 헌법을 고쳐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놈이 말이야 불량품이나 말이야 그거 생산하고 말이지 문재인 같은 최악의 대통령이야 그러면. 그래서 김웅의 분투를 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웅이 이준석이 분투를 빈다. 안 될 확률은 많지만 그래도 혁신의 바람을 넣기 위해서 그죠? 젊은이들이나 중도층은 바뀌어라. 국힘이 바뀌면 몰표를 주겠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은 5060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5060이 민주화 세대입니다. 박정희 말기 중반부터 유신 이후 세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72년 유신 시대 이후가 지금 70살이에요. 72년 이후가. 그 사람들이 박정희가 무너지는 과정을 다 봤어요. 아쉽지만은 마음 아프지만은 전 박정희가 무너질 때 그날 산사에서 친구한테 까만 양복 가져오라 그랬어요. 까만 양복 가지고 혼자서 제사를 지내드렸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벌써 22분 됐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윤석열 문제는 단어편으로 한번 두께 찍을게요. 주말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혹시나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고맙다고 표현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전혀 모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